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소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기대했던 차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BMW iX인데요. BMW 같은 경우에는 7년 전에 i3를 출시하면서 국내 수입차로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전기차를 출시를 했었죠. iX 같은 경우는 컨셉카를 통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컨셉카의 디자인,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외관 디자인이 많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이 BMW의 전동화 기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 기능들도 갖추면서 정말 높은 상품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iX의 한번 외관 디자인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BMW의 X5와 좀 비슷한 크기입니다. 전고는 S6 정도 되는 전고를 가지고 있고요. 뭐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X7의 아주 거대한 휠을 좀 탑재하고 있는 그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대형 키드니 그릴이 먼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키드니 그릴 자체도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는 다르게 이제 막힌 부분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열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뒤쪽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추운 날씨 같은 경우, 겨울 날씨에 이제 눈 같은 것을 덮여서 이 센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 열선이 작동을 하면서 이 센서 앞을 또 장애물을 치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의 효율을 상당히 높여주는 기능이고요. 흠집이 나는 경우에 자가복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는 이 복구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는데요. 흠집이 났을 때 한 일상적인 온도, 한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차량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복구가 되고요. 또 뭐 헤어드라이 같은 것은 열을 가해줬을 때 이 흠집이 자동으로 복구되는 기능도 내장되어 있는 이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 BMW 로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셔액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로 좀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BMW에서 샤이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센서 같은 것들도 이제 하늘에 보이지 않고, 이 워셔액 주입구 같은 경우에도 이 로고 뒤쪽을 활용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기능을 차량의 안에 내장시켜서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샤이테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차량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봐도 이런 센서류들이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차량에 멀리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센서들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 잘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얇은 크기로 되어 있죠. 지금 방향지시를 켰을 때는 요 위쪽에 눈썹처럼 이렇게 깜빡깜빡 들어오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BMW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링이 상징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작은 LED 램프들이 좀 적용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 범퍼 아래쪽 봐도 이 검은색 이 패널이 덧대어져 있으면서 굉장히 좌우로 이게 상당히 어깨가 딱 벌어져 있는 듯한, 그리고 낮은 무게중심에 스포티한 인상을 주는 이런 전면부 디자인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량의 측면부에 가면은 좀 더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휠 같은 경우에도 공기 저항을 줄인 이러한 타이어 휠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iX 전용 휠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브레이크의 패드가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크기이긴 하죠. 하지만 이 회생제동 장치가 일반적인 그 감속 기능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브레이크 캘리퍼가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측면부 같은 경우에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이런 디자인들이 더해진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자,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독특한 형태죠. 지금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 요즘의 차량들 보면 이게 돌출되어 있는 손잡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손잡이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도어가 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자동으로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했다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따로 이 프레임이 따로 없는 이런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차체 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SUV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차체가 크기 때문에 비틀림 강성을 좀 높이는데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BMW는 이 iX에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보여드릴 부분은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 카본 소재입니다. CFRP로 소재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차량의 대부분이 이제 알루미늄 소재라든지 지금 보고 계시는 카본 소재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고강도 강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차량의 강성도 높이고 또 차량의 무게도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소재 부분에서도 과거에 보여줬던 i3에서 적용됐던 이런 CFRP 소재가 많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어오면서 이 전기차에 필요한 이 경량화 이런 것들을 좀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차량의 측면에는 이 상층의 루프와 이 바디 쪽을 이제 가로지르는 이런 블랙 패널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측면 디자인에서 조금 더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량의 높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의 높이는 BMW X6와 좀 동일한 이 전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X5보다는 5cm가 낮고요. 일반적인 SUV, 기존의 BMW에서 봤던 SUV 모델보다는 좀 더 스포티한 인상을, 좀 경쾌한 인상을 주는 이런 외관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후면으로 한번 가보죠. 후면으로 가보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그 X드라이브 40 모델입니다. 조금 주행거리가 국내 출시된 차량은 이제 40과 50 두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요. 주행거리가 조금 더 짧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력도 조금 더 낮고요. 특히 이제 리어 헤드램프가 정말 얇은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면발광 형태의 방향 지심도 이렇게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방 카메라도 보셨지만 이 후방에도 이 카메라가 있고요. 모두 다 이 워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앞을 렌즈를 닦아주는 기능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쌓이는 것 같이 좀 악천에서도 이런 센서들을 좀 가리는 일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겠고요. 또 차량의 하단부에는 뭐 당연히 전기차니까 배기구는 찾아볼 수가 없겠죠. 뒤쪽에 디퓨저 같은 것들도 공력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또 디자인적인 요소로서도 사용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뒤쪽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이 차량의 후면부가 이 루프 쪽, 위쪽 부 상단 쪽은 조금 좁고 아래쪽은 상당히 넓은 형태로 가져가면서 이 뒤쪽에서 봤을 때 차량이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좀 갖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iX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충전구도 한번 살펴봐야죠.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 이 덮개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깔끔하게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충전구를 열게 되어 있고요. DC 콤보 방식의 이러한 충전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우측 뒤쪽에 위치해 있는 충전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닛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은 뭐 보닛을 열어서 엔진룸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iX 같은 경우에는 이 보닛을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비소에 들어가야만 이 보닛 아래쪽에 있는 뭐 전기 모터라든지 각종 장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열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안쪽에는 배터리 같은 경우, 전기차 구동을 위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밑쪽에 위치해 있지만 기기 작동을 위한 그 차량의 배터리, 소형 배터리 같은 경우, 12V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이제 전기차 아이오닉5나 EV6 같은 경우에는 이 보닛을 열어서 이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 것도 보여드렸었는데요. iX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공간 없이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이 안쪽에 적재 공간이 넉넉한 이 SUV, 대형 SUV 모델이다 보니까 특별히 트렁크 공간이 없는 게 단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넉넉한 적재 공간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어를 열고 살펴보면 일단은 그 실내 디자인 자체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BMW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천연가죽 시트가 적용된 시트, 이 버킷 시트 타입의 이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자,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BMW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차세대 전기차를 위한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iX 컨셉에서 봤던 이러한 디자인들이 정말 많이 반영이 돼서요. 정말 참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도어 쪽에 보시면 이 도어 쪽에도 이 시트를 조절하는 이런 버튼들이 크리스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사양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금속 소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국내 사양에는 일단은 이 크리스탈 소재만 좀 선택이 가능합니다. 도어 같은 경우에는 도어를 사실 열 수 있는 손잡이가 따로 없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이제 도어를 해제하는 이런 버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바웰 윈키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도 적용이 되고 또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사운드 시스템도 따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용과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자, 실내 같은 경우에 일단 한번 시트 먼저 한번 볼까요? 버킷 시트 타입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살짝 뚫린 부분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패브릭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가 대칭된 형태의 시트 디자인도 선보였었는데, 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워낙 이 가죽 시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가죽 시트 사양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시트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푹신한 소재, 제가 지금 타고 오면서도 굉장히 좀 착자감이 좋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좀 안락한 분위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 시트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차에 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실내 앉아보면 독특한 분위기에 먼저 스티어링 휠이 눈에 띕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육각형 형태의 이 스티어링 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 스티어링 휠 구조가 된 데에는 디자인만을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이 계기판, 앞쪽 계기판을 상당히 넓게 볼 수 있도록 이 위쪽을 좀 뚫어놓은 부분,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닿는 공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육각형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좀 운전하면서 사실 계기판이 12.3인치의 이 디지털 계기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계기판이 가리는 일 없이 아주 깔끔하게 보여준 점이 이렇게 새로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계기판의 메뉴 버튼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죠. 자, 시동 버튼은 이쪽 센터 콘솔 앞쪽에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소리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켤 때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잘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가상의 사운드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한스 짐머에 의해서 좀 만들어진 이러한 가상 사운드들이 주행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시동을 끄고 켤 때도 적용이 됩니다. 끌 때, 켤 때. 지금 앞쪽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을 보고 계십니다. 위쪽에 좀 깜빡깜빡거리는 이 램프가 작동되는 게 보이실 텐데, 이 카메라만 보이는 부분이고요. 운전자가 실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운전자의 뭐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하는 센서가 이제 위치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컨텐츠 안쪽에, 계기판 안쪽에 보여지는 정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연비 정보, 그러니까 전비 정보겠죠. 전비 정보, 그다음에 속도 게이지만 크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주행 거리와 관련된 이러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CC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보,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 화면도 작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음악 같은 것도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기판 레이아웃 같은 것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설정된 계기판과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계기판의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각진 뾰족뾰족한 디자인, 그 다음에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가 인상적인, 골드 컬러가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정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14.9인치의 중앙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화면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기판은 12.3인치, 중앙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4.9인치의 대화면에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 같은 경우에도요, 요번에는 이제 OS AC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BMW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OS 7까지 적용이 됐었죠. 이제 새로운 전기차, 그리고 내년도 선보일 i4 같은 경우에도 OS AC 적용이 됩니다. 그 BMW iX3 같은 경우에는 아직 OS AC 아니더라고요. OS 7까지만 적용이 된 점도 좀 확인을 하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뉴 화면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 앱 화면이 있는데요. 사실 다양한 앱들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앱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수선한 부분을 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초기 스마트폰을 보는 듯한 이런 앱을 그냥 화면에 쫙 뿌려놓은 듯한 이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큰 화면에 다양한 앱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좋긴 하지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정리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OS의 인터페이스 자체도 좀 옆으로 좀 다양한 정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정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인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을 것 같고요.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핸드폰을 좀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조금 지금 디자인이 좀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는데,
OS A색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디지털화된 측면, 좀 미적인 측면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차량과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앱 중에 이제 차량과 관련된 기능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충전과 관련된 정보도 이렇게 한눈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큼지막한 화면으로 좀 잘 보이고 있는데 좀 시인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네요. 자, 시트 컴포트 기능 같은 경우에도 동반석 운전석, 그 다음에 좌석 냉난방 시스템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냉난방 시스템 메뉴 화면입니다. 이 역시 상당히 조금 복잡하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제 모든 냉난방 기능을 한 번에 끄고 켤 수 있고, 또 오토 기능도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냉난방 장치를 킨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주행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측정해본 바로는 한 25km 정도가 냉난방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경우에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독특한 난방 기능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렇게 통풍 기능뿐만 아니라 도어 쪽과 이 도어 쪽의 이 측면 쪽과 이 무릎 쪽 아래쪽, 지금은 살짝 이 패브릭 재질로 된 이 아래쪽 부분에서 이제 열선이 이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 기능이 켜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만져봐도 이 온기가 느껴질 정도인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난방을 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효율성이 좋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온돌에서 좀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OS A 쪽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아래쪽에 센터 콘솔 쪽으로 와보게 되면은 일단 차량의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심플한 크기의 이 디지털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볍고 심플한 크기이고요.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요, 지금 아래쪽에 무선 패드, 충전 패드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꽂아서 스마트폰을 이제 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뭐 크기가 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화면이고요. 독특한 점은 이 아래쪽에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 시에 스마트폰이 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방 기능이 좀 탑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기를 좀 빨아들여서 과충전되는 것을 좀 열이 지나치게 많이 나는 것을 좀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 앞쪽에는 C타입의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컵홀더 앞쪽에 있습니다. 전기차답게 이 아래쪽에 센터 콘솔 앞쪽이 텅텅 이제 비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여유로운 공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서 열게 되는데요. 글로브 박스 용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또 글로브 박스 용량이 큰 경우가 있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넉넉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 실내 디자인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앞쪽 대시보드 쪽인데요. 이 대시보드가 흡사 큰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이렇게 태블릿에 거치해 놓은 듯한 이러한 아주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컨셉 모델에서 이제 채용해 온 디자인인데요. 좀 안락한 거실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씩 이렇게 나눠서 열리는 편리한 기능의 이 암레스트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쪽만 닫아서 팔을 거치하고 물건을 한쪽에서는 빼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암레스트 안쪽 공간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500리터짜리 물병 한 병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 기존의 IX 컨셉 모델의 많은 부분의 디자인을 좀 채용해 오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서 또 거실과 같은 안락하고 따뜻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도 한번 보죠. 2열 공간 역시 뭐 X5 정도의 차량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열 공간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또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시트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USB 포트, C타입 포트 2개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옵션으로 설치 가능한 뭐 행거 같은 것을 이제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시트 구성도 이제 앞열 1열 시트와 동일하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간 2열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인승 시트이고요. 가운데 뭐 안전벨트도 모두 마련돼서 뒷좌석에는 성인 3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자, 앉아서 한번 보죠.
자,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주먹이 한 3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넉넉한 공간 볼 수가 있죠. 발을 놓는 공간도 역시나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쭉 뻗어도 이 시트 아래쪽에 공간이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놓는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사실 BMW 차량하면 이 센터 터널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하지만 iX 같은 경우는 이 센터 터널이 완전히 없어진 평평한 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가 위치를 해 있는 거죠. 자, 앞쪽에는 공장치 컨트롤 패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3단계로 조절한 난방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역시 이렇게 도어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는 도어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B필러 쪽에도 송풍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차량이 큰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B필러 쪽에도 난방을 위한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시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레스트도 열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 따로 이제 뭐 수납 공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네요. 단촐한 크기의 암레스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독특한 형태로 이 결착이 가능하도록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 위쪽에 있는 이 밴드를 당기게 되면 이 아래쪽이 보여지면서 이제 아이소픽스 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특이하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좌우 모두 이제 아이소픽스를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트를 접는 버튼 같은 경우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재 공간에서도 접을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트가 접히게 됩니다. 4대 2대 4로 분할해서 접을 수 있는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차량의 적재 용량, 적재 공간을 좀 활용하기에 좀 좋은 이런 시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지금 이 썬루프인데요. 지금 2열까지 아주 길게 뻗어 있는 썬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이 운전석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불투명도가 이제 투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버튼을 눌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위쪽이 아까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상당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1열과 2열에 있는 그 글라스의 높이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 앞쪽에 대시보드도 넓게 좀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넓은 파노라믹 선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내에서의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이런 점들이 iX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죠. 지금 전동식 게이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발로 이렇게 차서 여는 기능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적재 공간은 500리터 정도 크기입니다. X5의 적재 공간보다는 한 100리터 정도? 뭐 이 정도가 좀 작은 편이죠. 뭐 적재 공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전고가 X5보다는 낮습니다. 5cm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전기 모터와 함께 이 전동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 때문에 좀 적재 공간이 위로 올라오고 위가 낮아지고 하는 공간 때문에 이 적재 공간 자체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수납 공간이 상당히 깊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완충 케이블도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프렁크 공간이 없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으로 조금 보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접을 수 있는 버튼들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좌우의 시트를 모두 버튼을 눌러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1750리터까지 적재 공간을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독특한 부분은 이 좌우가 완전히 이 지금 트렁크 도어 자체가 끝쪽까지 이제 열린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이제 램프류도 마련되어 있어서 안전 기능도 좀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의 높이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턱도 조금 거의 없는 편이고요. 사실 이 턱 때문에 턱이 높은 차량 같은 경우에 무거운 짐을 올릴 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턱이 없으면 경사로에서 차량이 서 있을 때 짐이 이 아래쪽으로 문을 열었을 때 아래쪽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위험도 있습니다. 좀 이러한 것을 고려한 이러한 구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그래도 비교적 넉넉한 이 적재 공간을 확보한 iX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